이번엔 복지부 출입하는 이수아 기자와 더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총력전을 벌인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네, 이제 일일이 확진자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역학조사를 하는 시점은 지났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상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학 인력도 부족하고요. 네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는 거죠. 네. 이제부터 대응 조치는 대구, 경북 특별관리지역과 특별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나뉘어서 진행되는데 네. 일단 특별관리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확진자들이 감염 가능한 시기에 만난 접촉자 모두 선제적으로 격리 검사하고 중증 환자에게 의료 자원이 집중됩니다. 정세균 총리도 내일부터는 직접 이 지역에 내려가서 진두 지휘를 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네. 이외 지역에는 신천지 대구교회 연계 사례를 최우선적으로 조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간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지난번에 신종플루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전문가들은 일단 신종플루랑 이번 코로나19는 같은 심각 단계 상향이라도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종플루는 환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 건 비슷하지만 어쨌든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있었고 맞아요. 녹십자로부터 백신 공급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코로나19는 백신 치료제 다 없는 상황에서 환자 수가 치솟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다, 열흘이 고비다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몇 주째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정부가 예측하는 환자 수 같은 게 있습니까? 네, 답부터 드리면은 알려진 예상치는 없습니다. 아. 예, 물론 의료계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환자 수를 예측하는 모델링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네네. 들었습니다. 지난 22일에 범학회 코로나19 대책위에서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밝힌 내용인데요. 당시 28명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환자 수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신천지 예배 중에 슈퍼 감염 사례가 나와 버렸습니다. 네. 이건 예측 못한 변수였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 모델링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알려진 내용이었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이런 모델링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설마 두려움 조장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밝히지 않을 뿐 예측은 하고 있겠죠. 열흘이 최대 고비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한 가지 우선 아셔야 될 거는 환자 수가 최대치를 기록하는 이른바 피크가 빨리 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의료 인력이나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환자가 확 늘어나 버리면 가장 우려하는 의료 시스템 마비가 오는 거거든요. 네. 이 피크 시점을 최대한 늦추면서 환자 수가 서서히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지금은 최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게 요즘 많이 말하는 완화 전략의 핵심 내용이고요. 정부도 이제는 이쪽으로 방역 방향을 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방역보다는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충고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까? 네, 정부도 충고를 따르고 있는 모양새고요. 경증 환자의 경우 무조건 병원에 찾기보단 일단 외출을 삼가라. 중증 환자 우선으로 의료 자원이 집중한다. 이런 발표 내용이 이른바 미티게이션, 완화 전략으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소식은 아무래도 치료제 아니겠습니까? 렘데시비르? 이런 치료제 얘기도 들리던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원래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 중이던 신약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 전까지는 임상 단계에 필요한 에볼라 환자군을 다 모집하지 못해서 상용화까지 가는 게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다양한 항바이러스제가 쓰여지면서 그러면 렘데시비르도 한번 써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렘데시비르 임상 시험도 가속도가 붙은 겁니다. 네. 이 미국 첫 번째 확진자한테 이미 쓰여졌고 중국에서도 일부 환자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데 증상 개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는 4월쯤에 효과 여부가 정확히 나올 예정인데 모든 후보 물질 중에 현재 가장 유력한 치료제다. 이건 맞습니다. 4월은 돼야 그러니까 정확한 효과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직 2월인데 어떡하죠? 마지막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걸 듣고 또 어떤 걸 걸러들어야 됩니까?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검사를 거부했다가 뒤늦게 확진을 받으면 처벌된다.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31번 환자 케이스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강제 검사 권한을 가진 건 지자체장뿐이고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서만 강제 처분이 가능하지 의료기관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진 않습니다. 네. 다만 최근 국회에서 이런 경우도 처벌하는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식당 식기로도 감염된다. 이건 반반일 듯합니다. 전혀 우려가 없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소독과 세척이 제대로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텐데요.
일단 일회용품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아, 예. 뭐 날이 따뜻해지면 바이러스 전파도 늦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꽤 설득력이 있다. 전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보건당국은 이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일 뿐이라며 방역 대책을 짜는 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역시 세모 정도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